네, 그럼 이제 우리 그 원래 본래 하던 사업 주렁주렁, 네. 예, 이 주렁주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 주렁주렁이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한 줄로 표현하면 도심 속의 실내형 동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사업이 지금 흔한 게 아니잖아요. 보통 네. 동물원 하면은 이제 규모 크고 바깥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내에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우선 제가 6살 때부터 꿈이 사육사였어요. 그래서 20년간 쭉 사육사의 꿈을 꾸다가 이제 에버랜드의 첫 직장을 물개 조련사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개 조련사였어요? 네네. 오. 그래서 나름대로 뭐 평생 꿈꾸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1년쯤 지났을 때였나? 하루는 주말에 공연을 하러 무대에 탁 나갔는데 8분밖에 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1350석 정도 되는 관람석이 꽉 차는 게 정상인데 엄청 크네요. 1350석. 네, 그렇죠. 네. 근데 8분밖에 앉아 계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유독 그날따라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문득 창밖을 봤는데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동물원이라는 곳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 올 수가 없는 곳이거나 혹은 오기가 힘든 곳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혹시나 해서 아쿠아리움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거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사람 많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동물원도 아쿠아리움처럼 도심 속의 실내 형태를 만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언제든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창업을 언제 한 거죠?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 2001년이었고요. 2001년부터?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 창업한 거는? 창업을 시작한 건 2012년 7월에 시작을 그럼 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거의 11년, 12년 걸렸네요? 네, 11년 정도. 11년 걸렸네요. 네. 그럼 그 11년 동안 무슨 일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선 직장 생활을 쭉 했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심 속의 실내 형태의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코끼리, 사자, 호랑이 어떡하지?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큰 거를 실내로 들여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네, 어렵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부산의 한 동물원에 처음 동물원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찾아가는 동물원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한 40종 정도의 소형 동물을 데리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사진 촬영도 해주고 이제 이런 행사였거든요. 그걸 하면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이 뭔가요? 라는 거였는데 보기가 사자, 호랑이, 뱀, 토끼, 병아리 이 5가지였어요. 처음에 저희들은 다 당연히 사자, 호랑이가 1등일 텐데 뭐 굳이 이런 의미 없는 설문조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다들 놀랐어요. 뭐냐면 뱀, 토끼, 병아리가 90%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유심히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동물인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 호랑이, 코끼리, 사자 이런 동물들 없어도 되겠다. 작은 동물을 위주로 해서 특별하게 경험해주는 형태를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네. 그러면 참 오래 걸렸는데 이게 이제 실내에다가 그런 큰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동물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네.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창업할 때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처음 창업할 때는 10억의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10억. 네, 그 10억의 자금은 저랑 지금 동업 관계에 있는 그 이성환 전무라는 사회 친구였거든요. 이 사회 친구를 통해서 그 자금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0억이라는 거는 정말 큰 돈이죠. 더군다나 그렇죠. 2012년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어요? 투자를 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원래 자기 자금은 얼마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10원도, 없었어요? 10원도 사업을 할 없었어요. 때? 네,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뭡니까 근린공원처럼 네네. 이것도 주렁주렁이라는 동물 실내 동물원 네.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아이디어만 있었죠.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획서를 네. 만들고 투자를 유치한 거예요. 네, 그렇죠. 10억이라는 큰 돈을. 네네네. 대단하네요. 대신에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렸죠. 얼마나 가자마자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아니죠, 얼마나 아니죠. 걸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주렁주렁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서를 만들어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한 활동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2007년부터. 네네.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이 5년 정도 걸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나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딱 투자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바로 호응을 받고 어우, 투자받은 게 아유, 아니라 그럼요. 네. 5년간. 네네. 처음에는 만 원도 투자받기 힘들었고, 10만 원도 투자받기 힘들었고요. 뭐,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뭔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아, 쉽게 받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거절당하고 거절당했었네요. 네,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브리핑만 300~400번은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아, 나는 쉽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네네네. 그렇죠? 아, 많은 거절이 있었고. 그럼요. 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그 1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1호 매장을 오픈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직영점을. 네. 네네. 그 창업할 때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네, 근데 그렇죠. 막상 오픈을 하니까 어때요? 네. 뜻대로 이루어졌나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은 그 10억의 자금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오픈을 하면 연간 40만 명의 방문객, 그다음에 연간 35억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은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필요한 자금이 22억이 필요했고요. 더블로 들어갔네, 너무. 네. 22억이 필요했었고 실제 방문객은 23만 명 정도, 그다음에 매출은 20억이 겨우 넘는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억이 넘었었어요. 아, 15억 흑자 날 네. 거를 기대했는데 네네네. 반대로 5억의 적자를 본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돈도 지금 투자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5억이라는 적자가 나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는 아니고요. 이자를 들이면서 빌린 돈이고요. 아, 빌린 거예요, 네, 10억은? 그래서 이자를 20% 이자를 EV잖아요. 네네 이제 드리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물론 그 뒤에 회사가 조금 힘들어지면서 그 자금을 빌려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저희 어떤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이자율을 좀 낮춰주시긴 했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EV자로. 네네네. 어우, 대단한데요? 왜냐면 그거 겁나서 못하거든. 더군다나 10억이면 보통 내가 한 7, 8억이 있고 한 2, 3억 빌리는 거면 몰라도 네네. 전체를 이잣돈으로 빌려서 한다는 게 참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때는 그 자만심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인정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 그리고 준비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준비도 철저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준비도 많이 부족했었고 이 직장 생활과 사업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죠. 뭐가 달라요? 일단 직장 생활은 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만 고민하면 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네네 내가 하고 있는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르고 결국 직장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나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사업은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다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15억의 흑자를 기대했는데 5억의 적자를 보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네네.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갔어요? 사실 그때 당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체의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난 내일 무엇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많이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적자라면 EV 이자로 빌렸는데 네.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을 수도 있고 네네. 못 주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진짜 원금은 어떻게 갚아야 되고 막 별의별 걱정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네. 고민을 했어요? 아니면 아예 고민을 무시했어요? 고민을 했죠, 당연히. 고민도 당연히 했고,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버텨나갔던 거는 결국에,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강원도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버텼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고민을 해보니 3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래서 반발만 물러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내가 무엇을 하면 더 잘할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3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막 일단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너 적자 났잖아. 이거 장사 안 되잖아. 네네네네. 돈 안 벌리잖아. 네네. 그만둬.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런 거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세 가지 네네, 맞습니다. 이유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 주변에서 잘 된다 이래도 막 상황이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은데 네네. 주변에서도 막 그런 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네네. 그랬을 때 그러한 그 어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상당한 어떤 그 자신감이나 어떤 그 근성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예. 드리면, 조금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좀 작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30살 땐가, 31살 땐가 제가 그 회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 가게가 사실 잘못돼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날렸어요. 아, 그러니까 부업으로. 네네네. 직장생활 하면 했는데, 그때도, 힘든 건 있었지만,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50대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금으로 장사를 했는데, 잘못되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게 이거구나. 아, 난 근데 그나마 다행히 31살 때, 이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구나. 그걸 참 잘 배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뭐라 그러지? 우리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꼭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다행이다. 난 지금 31살이니까 다시 직장 들어가서 다시 생활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 근데 성공하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아, 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게 자신감인가요? 네. 나는 잘 될 거야. 그런가요? 우주에게는 나를 받쳐주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되게 뭐라 그러죠? 우리 불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합리적이지 않은 자신감으로 뭉쳐져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나온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좀 살아가는 편. 그렇죠. 네.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해. 그러니까 네네. 사업할 생각조차도 못 해요. 그렇죠? 아, 네네네. 근데 먼저 계획을 짜고 돈이 한 푼 없으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아, 네. 그러한 것들이 그 자신감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어쨌든 네. 그것이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네. 7년? 네네. 7년 걸렸죠. 투자 네네. 받기까지. 네. 어쨌건 투자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전진을 해온 거잖아요. 네, 그게 자신감일 수도 있고 질문을 좀 받는 편인데 그 7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냐,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었냐라고 말씀들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단순히 내가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이뤄본 사람이냐, 이뤄보지 않은 사람이냐의 차이인 거지, 이걸 언제 이루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그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버티거나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했어요. 현실이 아주 힘들어도. 네네네. 그 힘든, 뭐, 물론 첫 해부터 5억 적자를 냈으니까 네.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금적인 그렇죠. 압박도 심했고. 근데 그런 적자를 보는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나요? 3년간 일단 적자가 계속됐고요. 3년 동안 5억씩? 네네. 더 늘어났죠. 뒤에는. 점점 더. 네, 더 늘어났죠. 그리고 3년 뒤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 진출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수입 로열티가 생기면서 흑자로 처음 전환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다시 적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로열티가 또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해 작년이죠. 작년에는 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중국에서 또 로열티가 많이 들어오면서 또 흑자로 전환이 되고. 어쨌든 국내 영업으로는 작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적자였어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이게 좀 흑자가 나오고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국내 영업으로 흑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부터? 네네. 지금 전국에 매장이 몇 개인가요? 전국에 3개 지점이 있고요. 3개 지점? 올해 이제 영등포에 1개 지점이 더 오픈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지금 한 개 점이 운영 중인데 올해 2개 지점이 오픈을 하고요. 이제 중국에 이제 3개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로열티는 더 많이 딱 3곱절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네. 뭐 그러겠네요.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이제 흑자가 이제 기대되는 해여서 내부적으로도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어쨌든 창업하고 나서 계속 4년 이상 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있나요? 자, 그러면 뭐 4년 5년간 계속 어쨌든 5억 뭐 그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뭐 대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리더라는 게 막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뭐 혹은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계속 주면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 하지만 본인은 되게 힘들잖아요. 네. 혼자 있을 때. 네네.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언제예요?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제가 가장 첫 번째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 힘든 상황을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공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주롱맨들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회사가 힘들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과연 그들에게 그러면 회사의 힘든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다른 임원들은 지금 회사의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거나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하기 위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때 저의 결정은 절대로 안 된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테마파크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직원이 행복하면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전달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회사가 힘든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과연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였어요. 제 결정은 이걸 공유하는 순간 회사는 무너진다 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힘든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이고 그 힘든 마음이 결국에는 고객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단 한 번도 그 힘든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급여를 밀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걸 버티는 게. 근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뭐 저 그리고 저희 동업자인 이성환 전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회사에 넣었죠. 저는 뭐 전세금을 빼서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성환 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넣고, 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고 사실 한 달 만에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유일한 재산이셨거든요. 그걸로 살아가셨는데 사실 그 돈까지 다 가져와서 회사에 넣고, 뭐 저희 이성환 전무는 장모님 돈, 와이프의 돈부터 제가 다 넣고 그렇게 버텼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 리더라는 게, 그 대표의 길이라는 게 고독해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네네. 사실 그 과정은 별로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쨌든 내가 급여가 또박또박 나와야 네, 힘이 나고 그럼요. 일을 할 수 있고, 뒤에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사실 뭐 크게 관심은 없죠. 네, 사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대표의 몫이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의 몫이라는 거, 그 자리라는, 그게 주는 무게감이 엄청 네. 크잖아요. 네네. 그런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 더 그렇고. 네네. 그럼 이 마음이 되게 다운되거나 아주 그 우울해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해요? 사실 이렇게 힘든 게 창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작 안 했을 거고요. 네. 어쨌든 시작했기 때문에 버텨나가고 또 견뎌나가는 건데, 제가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실미도 영화를 보면 그 배우 안성기 씨가 본사에 가서 이제 부대원들을 모두 그 몰살해라 라는 지령을 받고 내려와요. 그리고 허준호 배우와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세 분이 앉아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밖에서 설경구 씨가 듣고 있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죽이고 마지막 안성기 씨 앞에 가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물어봐요. 내가 밖에서 듣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성기 씨가 결정을 너에게 맡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때 대위였거든요. 안성기 씨가 극 중에서. 그러면 31살, 32살, 3살 정도 될 텐데 저 나이가 되면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정도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그렇게 어려운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민을 연습하는 거다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할지만 고민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대안책, 대비책만 만드는 거에 생각을 한다. 네. 그래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많이. 네, 힘들죠. 네. 아니 물론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그 마음을 갖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많이 웁니다. 그래요? 혼자? 눈물이 많아지고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이제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슬픈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울컥해서 막 혼자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저는 또 낚시를 자주 다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낚시를 가서 이렇게 머리 정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 낚시하면서 또 혼자 울기도 하고요. 이렇게 혼자 울면서 풀기도 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모든 거는 다 극복하지만 뭐 그래도 한 20% 정도의 또 아주 힘든 그런 상황들은 또 그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울고 그러면. 네,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속이 좀 후련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겁이 없어서 덤비는 게 아니라 무섭지만 두렵지만 용기를 내면서 뭐 도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인 거죠. 조금 힘들지만. 네, 맞습니다. 네. 힘들지만. 네. 그냥 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건요. 저는 그냥 이걸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드니까. 네. 그리고 혹은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 훨씬 더 힘들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힘든 일은 네, 일은 어차피 하면 늘 힘든 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와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는 이게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차피 저는 성격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성격이어서 뭐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니까요. 하고 싶은 일이고.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네네. 우리 정 대표 같이. 지금 어때요? 어쨌건 그 대표로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어쨌든 뭐 대표긴 하지만 어쨌든 직장인이니까 그 일을 하는 자세와 예전에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일했던 어떤 그 모습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직장인으로서의 그 모습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학생과 선생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저는 첫 직장 생활을 해서 그때부터 이 일을 고민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냐면 나중에 주렁주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대표는 어떤 대표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 일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대표님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공부한 것을 지금 제가 이제 풀어놔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좀 달라진 건 없어요? 창업 전후로? 생각의 차이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배움의 크기는 아주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20살에서 30살까지의 10년과 30살에서 40살까지 같은 10년인데 배움의 크기로 따지면 뒤에 10년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 10년을 5년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또 35살에서 40살까지의 5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겪는 일은 이만큼의 사실은 한정적이죠. 네,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는 아주 커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실무적인 것을 고민을 한다면 지금은 실무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창업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거죠. 누군가한테 창업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저한테 창업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때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 이건 저는 창업의 본질이라고 봐요. 저의 본질. 근데 물론 이 본질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 분한테 창업이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너의 강점과 장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뭐 이런 본질을 고민하고 카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테마파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의자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의자는 사람이 앉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의자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나 이런 본질을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해요, 요즘에는. 맞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글린공원이라는 카페, 네. 이 카페도 사실 뭐 오픈하자마자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어쨌건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주렁주렁 때서부터 이어져 온 그 경험과 그 생각과 철학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 아닐까? 네. 그렇죠? 주렁주렁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한번 해봤기 그렇지. 때문에. 주렁주렁의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실력이 주렁주렁 창업했을 때와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